낡은 스쿠터의 엔진 소리가 서울의 번잡한 오후를 찍고 지나갔다. 이 스쿠터는 겉보기에 평범한 배달부 이건우의 유일한 생계 수단처럼 보였다. 그러나 건우가 쓰고 있는 낡은 헬멧 아래의 얼굴은 그가 짊어진 짐과는 전혀 다른 깊이와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도시의 모든 혼란 속에서도 날카로운 레이저처럼 목표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단순한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국제기업 카이저그룹의 총수였고 전장에서 불사신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지금 그가 이 초라한 배달부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약혼녀가 될 민서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스쿠터가 민서의 집이 있는 부촌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이곳은 그가 원래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박했지만 그에게는 그 자체로 중요한 전장이었다. 민서의 집은 꽤 넓고 화려했으며 거실의 값비싼 가구들이 그들의 재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건우는 현관문 앞에서 헬멧을 벗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민서의 어머니인 정 여사가 냉랭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그녀의 시선은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았고 그가 입고 있는 낡은 배달부 유니폼에서 멈췄다. 그녀의 입술은 얇은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사위, 배달하러 왔나.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건우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서 보러 왔습니다. 정 여사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 현관에 선 채로 민서를 불렀다. 민서야. 내 배달부 남자친구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하듯 높았다. 민서는 거실 안쪽에서 뛰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건우의 손을 잡고 안으로 끌어당겼다. 건우 씨, 들어와요. 엄마, 왜 그래요? 외에는 밖에서 이러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뭘로 보겠니? 배달부가 우리 딸 잡아먹는다고 할 텐데. 정 여사는 혀를 찼다. 그때 민서의 아버지인 박 전무가 거실에서 나왔다. 그는 유명한 그룹의 이사였지만 최근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표정이 늘 어두웠다. 그는 건우를 며느리처럼 가볍게 쳐다보며 말했다. 자네, 우리 민서랑 결혼하겠다고 했나 자네가 우리 민서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요즘 같은 세상의 배달부라니? 건우는 그들의 비난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아버님, 저는 민서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무는 코웃음을 쳤다. 마음이 밥 먹여주나 자네가 우리 회사에 투자할 돈이라도 가져오면 모를까. 바로 그때 민서의 오빠인 민혁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건방지고 오만한 태도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건우를 내려다보았다. 야, 너 내가 한 말 잊었어. 내 동생이랑 헤어져. 너 같은 놈한테 내 동생 못 줘. 네가 우리 가족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민혁의 말은 건우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건우는 수년간의 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였다. 그러나 이 가족에게는 그는 그저 보잘것없는 배달부일 뿐이었다. 그는 그들의 무시가 아닌 그들의 얄팍한 사고방식과 오만함의 분노를 느꼈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를 말렸다. 오빠, 왜 그래? 건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인데? 가난한 배달부 주제에.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도 지금 망하기 직전이야. 네가 정신 차리고 부자 남자나 만나서 우리 집 좀 살려봐야지. 민혁은 민서의 팔을 잡아 끌었다. 건우는 민혁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았다. 민혁은 건우의 단단한 악력에 깜짝 놀랐다. 건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 눈빛은 전장에서 적을 제압하던 불사신의 눈빛이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고 팔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제가 민서 씨를 만난 것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건우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섬뜩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정을 제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박 전무와 정 여사, 그리고 민혁은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지켜. 네가 뭘 지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민혁이 비웃었다. 바로 그때 박 전무의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알람음이 울렸다. 그는 표정을 굳히며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끄는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방금 이게 회사에 이사회 통보가 왔어. 우리와도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그것도 적대적 M&A로. 그리고 인수하려는 회사는 카이저그룹. 그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떨렸다. 카이저그룹. 그 이름은 한국 경제계를 넘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이었다. 민혁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안색이 창백해졌다. 말도 안 돼. 카이저그룹이 왜 갑자기 우리 같은 작은 회사를? 박천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건우는 그들의 공포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향해 경멸을 담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이 작은 사건은 그가 앞으로 벌일 거대한 복수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는 이미 이 가정을 파멸로 이끌려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감지했고 그가 이 배달부의 가면을 쓴 이유가 그저 민서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민서의 가족을 구원할 기회를 주면서도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할 계획이었다. 그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박 전무에게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툭 쳤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이 가정을 제가 지키겠다고. 박 전무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방금 들은 카이저 그룹의 이름과 이 초라한 배달부의 모습이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작은 배달부는 이미 전장으로 나서는 장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 순간부터. 민서의 가족은 그들이 경멸했던 이 남자에게 그들의 운명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민서의 집을 나선 건우는 스쿠터에 올랐다. 그의 등 뒤로 박 전무와 민혁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들은 카이저 그룹이라는 이름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허세와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깊은 두려움이었다. 건우는 그들의 공포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그들의 업보였고 동시에 그가 던진 첫 번째 미끼였다. 그들의 눈에 그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배달부에 불과했지만 바로 그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건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배달 유니폼을 입고 스쿠터에 올랐다. 그의 배달 동선은 우연을 가장하여 박 전무의 회사가 위치한 서울의 비즈니스 지구로 향했다. 그곳은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의 모든 건물,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은 건우에게는 거대한 바둑판 위의 말들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이 바둑판의 주인이었다. 건우는 일부러 회사의 정문 근처에 스쿠터를 세우고 배달을 기다리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다. 그의 시선은 그 어떤 탐정의 눈보다도 예리했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 출입구,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표정, 심지어는 건물 주변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서류 조각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잠시 후 박 전무가 잔뜩 굳은 얼굴로 회사 밖으로 나왔다. 그의 뒤에는 비서와 몇몇 임원들이 따라붙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긴박하게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고 건우는 그들의 대화에서 박태호라는 이름을 정확히 들었다. 박태호. 그 이름은 건우가 이미 파악하고 있던 이 음모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해왔다. 건우는 그들이 건물에서 나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 박태호가 있는 곳일 터였다.
그는 스쿠터에 시동을 걸고 그들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다. 스쿠터는 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도심을 자유자재로 누비며 그들의 차를 놓치지 않고 따라갔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의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회의 장소로는 꽤 이례적인 곳이었다. 건우는 멀리서 스쿠터를 세우고 헬멧을 쓴 채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박 전무 일행이 식당 안으로 들어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과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고가의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를 수행하는 2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박태호였다. 건우는 박태호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보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사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권력과 폭력을 동시에 휘두르는 어둠의 세계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건우는 한정식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스쿠터 헬멧을 벗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비서실장에게 은밀한 연락을 취했다. 카이저그룹 총수 전용 비서실장 김재성입니다. 김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고 침착했다. 재성아, 나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 건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지금 박 전무와 박태호가 모처에서 만났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해라. 그리고 이들의 금융거래 기록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져라. 특히 박태호와 관련된 모든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아주 작은 거래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총수님, 이 일을 왜 직접... 김 비서실장은 의아해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지금 내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 모든 일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알겠나? 건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실렸다. 예, 알겠습니다. 총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건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히 추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건우가 단순한 사업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건우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민서의 집에서 들었던 민혁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떠올렸다. 네가 우리 가족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얄팍한 가치관과 끝없는 오만함의 발로였다. 그들은 그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가 가진 진짜 힘은 돈이나 권력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의 진짜 힘은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었다. 건우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김 비서실장으로부터 실시간 보고가 들어왔다. 총수님, 대화 내용이 복잡합니다. 박태호가 박 전무에게 회사의 모든 주식을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신 박 전무 가족의 부채를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착취입니다. 그들은 회사를 통째로 삼키고 박 전무를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건우는 보고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박태호는 정당한 사업이 아닌 약자의 약점을 이용한 악랄한 방식으로 제국을 확장해왔다. 그는 희생양을 선택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은 후 빈 껍데기만 남기는 잔인한 포식자였다. 김 비서실장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박태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돈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의 최종 소유주가 민서 씨의 사촌인 김성호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최근 박 전무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건우는 눈을 번쩍 떴다. 민서의 사촌. 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인물이었지만 그 이름이 이 거대한 음모의 퍼즐에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의 회사에 침투한 내부 스파이.
이것은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기업 테러였다. 박태호는 이미 박 전무의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정식 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카이저그룹의 막대한 힘을 이용해 박태호를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들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비극의 깊이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민서의 가족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는 이 초라한 배달부의 가면을 쓰고 조용히 이 전쟁을 지휘할 것이다. 그는 한정식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박 전무와 마주쳤다. 박 전무는 건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네가 왜 여기... 제가 근처에 배달이 있어서요. 아버님, 표정이 좋지 않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건우는 순진한 척 물었다. 박 전무는 그를 경멸하듯 쳐다보았지만 어쩐지 모르게 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는 건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게 다 망할 박태호 때문이야. 그가 우리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해. 우리가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 가족이 파산은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다. 건우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바로 이거였다. 그들이 이제야 자신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박 전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위로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세상에는 정의가 살아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박 전무는 건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젊은이의 위로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건우의 등 뒤로 보이는 거대한 카이저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건물을 보았다. 그 건물은 마치 그들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그는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그들의 딸과 결혼하려는 이 보잘것없는 배달부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박태호가 한정식 집의 조용한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대리석처럼 감정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눈처럼 예리했다. 그는 굳이 박 전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고 상석에 앉아 그의 수하들이 따라주는 차를 마셨다. 박 전무는 이미 긴장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아들 민혁은 여전히 허세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무세운 일로 이 한가한 곳까지 오셨나? 박태호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협적인 기운은 박 전무의 심장을 죄어왔다. 박 전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박 회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 알고 있습니다. 박태호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온 것 아니겠소? 사업은 타이밍 싸움이니까.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멍청하게 회사를 운영해 왔는지 잘 알고 있고 민혁이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일어서려 하자 박 전무가 황급히 그를 말렸다. 민혁아, 앉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태호는 민혁을 얕잡아 보듯 쳐다보며 비웃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더니 아들까지 나서는 걸 보니 당신 회사에 미래가 없는 이유를 알겠군. 이 모욕적인 말에도 박 전무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박태호가 던져줄 한 줄기 동아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박태호는 테이블 위로 서류 한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당신 회사의 주식 100%를 내게 넘기시오. 그 대가로 당신 가족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겠소. 그리고 당신은 명예롭게 은퇴하는 걸로 합시다. 아들인 민혁군은 해외 지사로 보내서 경영 수업을 받게 할 테니 걱정할 필요 없소. 박 전무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잔인한 계획이었다. 부채를 탕감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가혹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가치가 있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넘기라니요? 박 전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박태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차를 마셨다. 가혹하다고 당신이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 수수건을 내가 모두 알고 있는데도 그런 말이 나오나 당신이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는 이 편이 훨씬 나은 선택일 텐데 내가 이 서류를 당신에게 보낸 것은 마지막 잡이요. 그의 말에 박 전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박태호가 자신의 치부를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직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박태호의 소나귀에 들어간 이상 벗어날 수 없었다. 한편 한정식집 근처 카페에 앉아있던 건우는 김 비서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총수님, 박태호가 박 전무에게 회사의 모든 주식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부채 탕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명백히 박 전무의 범죄를 이용한 협박입니다. 김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건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박태호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박태호는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늘 약점을 찾아내고 그 약점을 이용해 상대방을 무너뜨렸다. 그는 교활하고 잔인했으며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악마와도 같았다. 재성과 박태호가 박 전무의 범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라. 그리고 김성호, 민서의 사촌이 이 일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더 깊이 파봐. 건우는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가설이 세워지고 있었다. 박태호는 누군가에게 이 모든 정보를 제공받았을 것이고 그 누군가는 그들의 가족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다. 총수님,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박태호의 페이퍼 컴퍼니들을 조사하던 중 그의 자금이 한 신탁회사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신탁회사는 5년 전 억울하게 자살한 한 중소기업 사장의 재산을 관리하던 곳입니다. 건우의 심장이 순간 멈칫했다. 5년 전, 그 이름은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그 사장은 박태호의 악랄한 계략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목숨을 끊었다. 그 사장은 건우가 군에 입대하기 전 그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사람이었다. 건우는 당시 군에 있었기에 그를 도울 수 없었고 그 일은 평생 그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제야 건우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기업 인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박태호가 건우에게 보내는 경고였고 그의 힘을 과시하는 잔인한 게임이었다. 박태호는 이미 건우의 정체를 눈치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게임의 목적은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건우가 아끼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건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의 손에 핏줄이 섰다. 그는 그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박태호의 악랄함에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박 전무가 한정식집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그의 손에는 박태호가 던져준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없이 걸었고 그 모습은 마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건우는 스쿠터를 몰고 그에게 다가갔다. 박 전무는 건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건우, 내가 잘못했네.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이제 우리 가족은 끝이야. 모든 것을 잃게 되었네. 아베오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건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박 전무는 고개를 저었다. 자네가 뭘 할 수 있겠나? 그 사람은 괴물이야. 자네가 만약 나를 도우려 한다면 자네까지 위험해질 거야.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건우는 박 전무의 손에 들린 서류를 부드럽게 빼앗아 들었다.
그는 서류의 내용들을 훑어보았고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다. 박태호가 박 전무에게 제공한 부채 탕감은 거짓이었다.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회사의 주식만 박태호에게 넘어가는 악랄한 함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사기였다. 아베오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읍시다. 건우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 전무는 건우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그가 여태껏 보아왔던 초라한 배달부의 눈이 아니었다. 그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신의 눈처럼 보였고 그에게 알 수 없는 믿음을 주었다. 박 전무는 그제야 그가 얼마나 큰 존재를 경멸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그가 무시했던 이 남자가 그의 유일한 구원자였다. 박 전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그의 손에 들린 서류는 그의 절망을 상징하고 있었다. 정 여사와 민혁은 그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박 전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태호와의 만남과 그가 던진 가혹한 조건을 설명했다. 그들의 회사가 통째로 박태호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듣자 정 여사와 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말도 안 돼. 우리 회사가 왜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민혁은 분노에 가득 차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그 늙은 여우 같은 놈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니. 너는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박 전무는 힘없이 웃었다. 그 사람은 이미 우리 모든 것을 쥐고 있어. 우리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그때 정 여사의 눈이 섬광처럼 빛났다. 그녀는 민서에게 다가갔다. 민서야, 엄마가 방법을 찾았어. 너만 우리를 도와주면 돼. 민서는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무슨 방법인데요? 엄마, 박 회장이 내 혼사를 하나 추진하고 있어. 아주 유망한 재벌 3세야. 그 사람이 내게 관심이 많대. 네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박 회장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어. 정 여사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이 박태호의 새로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건우를 바라보았다. 건우는 여전히 조용히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에게서 어떤 조언이나 개입의 신호도 읽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겨준 것 같았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건우 씨와 결혼할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 건우, 이 망할 배달부, 얘가 우리 가족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쫓겨날 판인데 이 철없는 거사. 정신 차려 민혁이 소리를 질렀다. 오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건우 씨는. 민서는 건우를 옹호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가족들의 비난에 묻혀버렸다. 민서야, 네가 희생해야 해. 내 결혼 하나로 우리 가족 모두가 살 수 있어.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고. 정 여사는 민서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민서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부모님과 오빠의 절박한 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삶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건우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건우가 겉보기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평온함과 확신에 찬 태도는 그녀에게 강한 믿음을 주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의 절규와 건우의 조용한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녀는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건우 씨, 지금 어디예요? 나 배달 중이야. 왜? 건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평온했다. 마치 방금 전 그녀의 집에서 벌어진 모든 소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엄마가... 민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들었어.
모든 걸 나는 너의 결정을 믿어. 건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말했다.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해. 그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까. 민서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혼란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건우는 그녀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진심만을 원했다. 그의 시험은 그녀가 어떤 삶의 무게 앞에서도 자신의 가치관과 사랑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의 압박 때문에 건우를 포기한다면 그에게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정 여사는 민서에게 검은색 정장을 꺼내주며 말했다. 오늘 그 남자 만나는 날이야. 가서 잘 보여야 해. 민서는 정장을 외면하고 평소에 입던 편안한 옷을 입었다. 그녀는 가족들 앞에 섰다. 박전무, 정 여사. 민혁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서야, 이게 무슨 짓이니? 빨리 옷 갈아입어. 정 여사가 소리쳤다. 민서는 단호한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엄마, 아빠, 오빠, 죄송해요. 저는 그 사람 만나러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건우 씨를 사랑해요. 그녀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민서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이게 미쳤어? 너 때문에 우리 모두 망하게 생겼는데. 민혁이 민서에게 달려들었다. 오빠, 우리 가족이 망하는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오빠와 아빠가 저지른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일인데 왜 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죠? 민서는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녀의 말에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정 여사가 문을 열자 건우가 서 있었다. 그는 배달 유니폼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깨은우 씨. 민서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건우는 민서에게 꽃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민서 씨, 어제 전화 고마웠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 같네요. 정 여사는 건우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너, 이 차림은? 어머님, 저에게 더 이상 배달을 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건우는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의 가족들은 건우의 말에 의아해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서는 직감적으로 그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선택은 옳았고 그녀의 사랑은 그에게 통했다. 그녀의 결단이 이 모든 것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건우가 정장을 입고 민서의 가족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눈은 혼란에 가득 찼다. 그들은 그가 왜 배달부 유니폼 대신 정장을 입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꽃다발과 함께 그의 존재는 그들이 알던 가난한 배달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민서는 그의 눈에서 평온함과 함께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확신을 보았다. 견우 씨? 민서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건우는 민서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민서 씨, 당신의 결정을 믿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해결할 겁니다. 당신의 가족을 지킬 약속, 이제 지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는 힘이 담겨 있었다. 박전무와 정 여사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민혁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네가 뭘 해결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 우리 가족은 네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건우는 민혁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의 옆을 지나쳐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 위를 움직였다. 그는 김 비서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짝전 개시. 그 순간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카이저그룹 본사에서는 거대한 전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김 비서실장은 총수의 명령을 받자마자 이미 준비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수십 명의 금융 분석가와 해커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박태호의 은밀한 자금줄을 향해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박태호의 사무실. 그는 그의 수하로부터 갑작스러운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저희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페이퍼 컴퍼니 2곳이 동시에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금융거래 기록이 삭제되었고 저희 자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태호는 의자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별것 아닌데 그냥 단순한 해킹범들의 짓이겠지. 보안을 강화하고 다시 자금을 복구시켜라. 그러나 다음 날 그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 중 하나였던 해외 펀드에서 막대한 양의 자금이 유출되었다. 동시에 그가 뇌물을 주어 매수했던 정치인들의 약점과 관련된 정보가 익명으로 언론에 흘러나갔다. 그의 네트워크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가 한 짓이야, 누가 감히 내 제국을 흔드는가. 박태호는 분노에 가득 차 소리쳤다. 그의 수하들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모든 공격은 완벽하게 익명으로 이루어졌고 그를 공격한 흔적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깨끗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해커팀을 불러들였다. 공격의 출처를 찾아라. 단 하나의 실마리라도 놓치지 마.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해. 한편 건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민서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민서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의 가족들이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건우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그를 얕잡아 보지 않았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개원우 씨, 박태호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생겼는데 박 전무가 힘없이 물었다. 건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박태호의 힘은 돈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힘은 당신의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두려워할수록 그는 더 강해집니다. 박 전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그가 당신의 회사 주식을 빼앗으려는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당신의 복종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가 당신을 조종하는 것은 당신의 범죄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범죄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폭로하는 순간 그는 당신에 대한 힘을 잃게 됩니다. 민서는 건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큰 파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건우가 단순한 배달부가 아닌 어떤 거대한 존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지혜와 통찰력은 그녀의 가족이 가진 모든 것보다도 더 강력했다. 그날 밤, 건우는 민서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다. 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가 겪었던 아픔들. 그는 민서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주었고, 민서는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상처를 보았고 그 상처가 그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박 전무는 망설임 끝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건우의 말대로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다. 박태호가 그를 협박한 사실과 그동안 그가 저질렀던 실수들을 모두 고백하기로 했다. 이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그는 이 행동이 그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박 전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은 박태호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 멍청한 인간이 내가 하지 말랬는데 누가 그에게 이런 짓을 하도록 시킨 거야. 박태호는 소리쳤다. 그의 신복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배우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 모든 증거는 그들이 파악하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했다. 그러나 박태호는 그의 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군가 있었다. 그는 그 누군가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 분노는 그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직접 움직여서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그의 다음 움직임은 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 될 것이었다. 박태호의 사무실은 분노로 가득 찬 전장이 되었다. 그의 주식시장 조작 계획은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그가 매수했던 정치인들은 갑작스러운 스캔들로 인해 힘을 잃었다. 모든 증거는 누군가가 그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배우의 존재는 마치 유령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오만함을 넘어선 광기로 변했다. 그 멍청한 박 전무가 감히 날 배신해 그를 협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쥐고 있었는데, 박태호는 소리를 질렀다. 배우가 누군지 찾아 당장 그의 신복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희가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했지만 공격의 출처는 완벽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박태호는 이마에 핏줄이 섰다. 그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좋아. 그렇다면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해. 그놈이 누구든. 그가 아끼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반드시 튀어나올 테니까. 박 전무의 딸. 민서를 찾아. 그녀의 주변을 압박해. 그녀가 어떤 남자와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내고 그 남자를 내게 데려와. 박태호의 명령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그의 수하들은 박 전무의 회사를 급습해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고 민서의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언론에는 민서의 가족이 저지른 부정부패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시작했다. 민서의 집은 순식간에 절망의 늪에 빠졌다.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정 여사와 민혁은 다시 한번 공포에 질려 건우를 탓하기 시작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딸을 꼬셔서 박 회장에게 맞서게 했잖아. 우리가 너 때문에 망했어. 정 여사가 건우에게 달려들어 소리쳤다. 민서도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건우를 믿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건우에게 물었다. 건우 씨, 정말 괜찮은 거죠? 우리 가족 정말 괜찮은 거예요. 건우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서 씨,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건드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발악이니까요. 그의 말은 민서의 가족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지만 민서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절대적인 확신을 보았고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날 오후 민서의 오빠 민혁은 박태호의 부하들에게 붙잡혔다. 그는 한적한 골목길에서 끔찍한 폭행을 당했고 그들은 민혁에게 민서를 납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혁은 공포에 질려 건우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건우, 그들이 민서를 잡으려고 해. 그들이 민서를... 건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휴대폰으로 김 비서실장의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총수님, 박태호의 행동대원들이 민서 씨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건우는 민서의 손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민서와 함께 낡은 스쿠터에 올라탔다. 건우 씨, 어디로 가요? 안전한 곳으로. 건우는 짧게 대답했다. 스쿠터는 도심의 복잡한 도로를 빠르게 질주했다. 그들의 뒤를 박태호의 검은색 세단들이 쫓아오기 시작했다. 스쿠터는 좁은 골목길을 자유자재로 누비며 그들을 따돌렸다. 건우의 운전 기술은 마치 전장에서 훈련된 베테랑처럼 정확하고 능숙했다. 민서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단단한 몸에서 느껴지는 강한 힘을 느꼈다. 이 남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존재였다. 그러나 박태호의 수하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스쿠터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이 향하는 길을 막아섰다. 건우는 낡은 스쿠터의 한계를 느끼고 스쿠터를 버리고 민서의 손을 잡고 건물 숲 사이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사 중인 고층 빌딩의 옥상으로 도망쳤다. 옥상은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공간이었다. 그들의 뒤를 쫓아온 박태호의 부하들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었다. 민서는 겁에 질려 건우의 등 뒤에 숨었다. 이 부하, 이 배달부, 네가 감히 박 회장님을 건드려 네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아끼는 사람들은 우리 손안에 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이 여자와 바꾸는 것이 현명할 거야. 그들의 리더가 비웃으며 말했다. 건우는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전장에서의 불사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민서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민서 씨,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그가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건우는 민서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의 모든 태도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총수였고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목숨을 건 싸움을 해온 전쟁의 신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고 그의 몸에서는 압도적인 존재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주먹이 움직였다. 그는 단순한 힘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고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의 몸은 하나의 완벽한 기계처럼 움직였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잘 짜여진 무술처럼 아름다웠다. 그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앗아가지 않았지만 단 몇 분 만에 모든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박태호의 부하들은 그를 감히 건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민서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가난한 배달부는 사실 엄청난 힘과 기술을 가진 믿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였다. 건우는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온화한 미소가 돌아왔다. 민서 씨,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의 품에 안긴 민서는 그제야 모든 것이 진실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그가 짊어진 모든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었다. 옥상에 부는 차가운 바람이 민서의 뺨을 스쳤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경외감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그녀의 가족이 경멸했던 그 가난한 배달부는 방금 전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적들을 제압한 무적의 전사였다. 그녀는 그의 온화한 미소와 차가운 눈빛 사이의 간극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현실이 아닌 꿈처럼 느껴졌다. 건우는 민서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서 씨, 이제야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단순한 배달부가 아닙니다. 내 진짜 이름은 이건우. 그리고 나는 카이저 그룹의 총수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전쟁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민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카이저 그룹.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가족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거대한 기업이 그녀의 연인과 같은 존재였다니. 그럼 그 회사도 당신 거였어요. 네. 그들이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던 것은 당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나를 도발하기 위한 미끼였죠. 박태호가 가진 모든 정보는 당신의 가족이 아닌 나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건우는 조용히 설명했다. 내가 당신에게 배달부의 가면을 쓴 이유는 당신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죠. 그리고 당신은 내게 그 답을 증명해 주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이유입니다. 민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왜 그런 시험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가족이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그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혼란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깊은 사랑과 신뢰였다. 그녀는 그에게 안겨 흐느꼈다.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믿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를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 건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그들이 옥상에서 내려왔을 때 아래에는 이미 건우의 비서실장 김재성과 그의 팀이 와 있었다. 김재성은 민서의 가족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그들은 건우가 통화하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거대한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김재성은 박전무에게 USB를 건넸다. 박 전무님. 이 안에는 박태호가 박 전무님을 협박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자료와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카이저 그룹의 총수, 이 건우 회장님의 지시로 수집된 것입니다. 박 전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고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 배달부가 그들을 구해준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후회가 교차했다. 정 여사와 민혁은 그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초라한 배달부가 아닌 그들 모두를 압도하는 거대한 제왕의 모습이었다. 건우는 조용히 민서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박태호가 당신 가족을 건드렸을 때 그는 자신의 무덤을 판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내가 상대할 가치가 있는 적이 되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박태호의 사무실. 그의 비서는 충격에 질린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저희가 동결시켰던 박 전무의 회사 자산이 다시 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비밀 자금줄이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말해? 박태우는 소리를 질렀다. 카이저 그룹의 총수, 이 건우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렸다. 그가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태우는 몸이 굳어버렸다. 이 건우,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가 5년 전 파멸시켰던 중소기업 사장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전장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건우가 살아 돌아와 그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건우가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민서의 집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박 전무와 정 여사. 민혁은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이 한때 멸시했던 배달부는 그들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건우에게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냈고 건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용서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난 과거가 아니라 지금 그들의 진심이었다. 민서는 건우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건우 씨, 이제 저도 당신과 함께 싸울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불안에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단지 그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옆에서 함께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건우는 민서의 단단한 의지를 확인하고 미소 지었다.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건우는 민서와 함께 그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단순한 서재가 아니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최첨단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
민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그가 가진 힘의 크기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민서 씨,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박태호가 당신의 가족과 거래를 시작했을 때 당신의 가족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정보들을 기억하는 대로 말해주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태호의 신복이 아빠와 통화할 때 언급했던 이상한 코드명, 아빠가 몰래 숨겨두었던 서류의 위치, 그리고 아빠의 비서가 갑자기 바뀌었던 날짜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그녀가 가진 지식은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과 박태호의 음모를 연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건우는 민서의 말을 들으며 그의 비서실장 김재성에게 지시를 내렸다. 민서 씨가 말한 모든 정보들을 교차 분석해 특히 그 코드명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새로운 비서가 입사한 날을 기점으로 모든 회계 기록을 다시 한번 점검해 김재성의 팀은 순식간에 움직였다. 그들은 민서가 제공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박태호의 숨겨진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서가 기억했던 코드명은 박태호가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가상의 회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비서가 입사한 날은 박태호가 회사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들이 함께 일하는 동안 민서와 건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민서는 건우가 단순히 돈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치밀하고 전략적이었으며 그의 모든 행동은 정의와 복수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가 왜 박태호를 그토록 증오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한편 박태호는 그의 모든 네트워크가 알 수 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미쳐가고 있었다. 그의 자금줄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고 그가 매수했던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이 건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이런 정확한 정보들을 알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가장 신뢰했던 신복을 불러 닥달했다. 이건우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건가? 내부에 적이 있어. 회장님, 저희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부 스파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박천무의 딸과 함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민서라는 여자입니다. 박태호는 코웃음을 쳤다. 민서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한낱 여자일 뿐인데. 그는 여전히 민서를 얕잡아 보았다. 그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오만함이었다. 그는 여자를 무시했고 힘없는 사람들을 경멸했다. 그것이 그를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건우와 민서는 박태호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를 더 파헤쳤다. 민서가 기억했던 아빠가 숨겨두었던 서류의 내용이었다. 그 서류는 박태호가 5년 전 건우의 친한 친구였던 중소기업 사장을 파산시킨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 증거는 박태호가 그 사장을 파멸시키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불법 행위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문서가 아니라 박태호의 추악한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었다. 건우는 그 서류를 보며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오랫동안 찾던 바로 그 증거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음을 느꼈다. 박태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그는 건우가 그저 힘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온 치밀한 전략가라는 사실을 끝까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민서와 건우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동맹으로 발전했다. 서울의 마철로 중 가장 높은 빌딩, 카이저 그룹 본사의 최고층. 이 건우의 집무실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정형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좌였고 오늘 이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건우는 책상에 앉아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민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박태호의 모든 범죄가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순간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박태호 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들여보내, 건우는 조용히 말했다. 문이 열리고 박태호가 2명의 건장한 수하와 함께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경멸을 담고 있었다. 그는 건우를 얕잡아 보며 비웃었다. 이게 누군가? 이 건우 회장,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내 뒤통수를 쳤을 줄이야. 그래. 대체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뭔가 돈 권력. 건우는 그에게 차를 권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5년 전에 시작한 일이기도 하죠. 박태호 회장님, 당신이 파멸시킨 그 중소기업의 사장은 제 형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목숨까지 앗아갔죠. 그리고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박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건우가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다. 그래서 과거의 찌꺼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 복수하겠다. 너는 한낱 배달부 노릇이나 하면서 날 시험했나 웃기는군. 이깟 작은 복수극으로 나에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너는 나를 너무 모르는군. 건우는 미소 지었다. 저는 당신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큰 약점도 알고 있죠. 당신의 약점은 바로 당신의 오만함입니다. 당신은 늘 당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경멸했죠. 그래서 당신은 제가 가진 힘의 진짜 원천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건우가 손짓하자 민서가 앞으로 나섰다. 박태호는 민서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하, 이런 한심한 여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나? 너의 패배는 이미 결정되었군. 아닙니다.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가진 것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힘입니다. 이 안에 당신의 모든 불법 행위가 담겨 있어요. 그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5년 전 당신이 제 아빠를 협박해 빼앗으려 했던 서류들, 그리고 당신이 은밀히 운영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모든 장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오만함과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태호는 서류 봉투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약점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시했지만 건우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때 건우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다. 지금부터 10분 후 카이저그룹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의 모든 범죄를 폭로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당신이 매수했던 모든 사람들은 당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어디까지 이끌었는지 깨닫는 것뿐입니다. 박태호는 분노에 가득 차 몸을 떨었다. 그는 건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의 수하들은 이미 건우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한 후였다. 박태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건우는 이미 모든 탈출 경로를 차단해 놓았다. 이 건우,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박태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건우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는 박태호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제게 말했죠?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당신이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파괴했던 모든 것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정의는 힘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박태호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권력을 탐닉했지만 결국 그를 파멸시킨 것은 그가 가장 얕잡아 보았던 사랑과 정의였다.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건우는 박태호를 남겨두고 민서의 손을 잡고 창문으로 향했다. 그들은 도시의 정형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앞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호의 시대는 끝났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고 그의 제국은 무너져 내렸다. 전 세계 언론은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거대 기업가가 한낱 배달부로 위장한 한 남자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 건우의 이름은 다시 한번 전설이 되었고 그의 복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건우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는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온전한 신뢰였다. 며칠 후 민서의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에 비하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박 전무와 정 여사는 더 이상 예전에 오만하고 허세 가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쳤다. 박 전무는 건우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건우, 자네가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자네에게 저지른 모든 무례함에 대해 용서를 구하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네의 진짜 가치를 몰라보고 돈과 배경으로만 판단했으니 정 여사도 눈물을 흘리며 건우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우리 사위. 제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함께 그가 한때 경멸했던 이 남자에게서 배우게 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건우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당신들은 단지 잘못된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아닌 당신의 딸 민서와 함께 저의 미래를 함께할 것입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그 후 건우는 자신의 진짜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카이저 그룹의 총수로서 박태호가 남긴 폐허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태호가 파산시킨 모든 회사들을 되살리고 그의 희생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단순히 복수하는 것을 넘어 파괴된 것을 복구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웠다. 민서는 건우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건우의 오른팔이 되어 그의 모든 사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건우가 가진 힘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로 완성되었다. 수년이 흘렀다. 박 전무의 회사는 건우의 지원으로 재건되었고 그는 회사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인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민혁은 해외 지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웠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건우와 민서는 그들만의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노력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겼다. 진정한 힘은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건우는 민서와 함께 그들의 집 베란다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민서가 그의 품에 기대며 속삭였다. 건우 씨, 배달부였을 때가 그립지는 않아요. 건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전혀 배달부였던 그때가 있었기에. 나는 당신을 만났고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당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배달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는 길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미래는 그 별들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